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학부과정 경영과학과 1회 졸업생 김명희입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한국 IBM에서 일을 했고, 한국 IBM에서 글로벌 테크놀로지 서비스 상무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인 SK텔레콤에서 본부장으로 일을 했고, 그리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정부기관에서 원장으로 또 3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현재는 신한은행 사회이사와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그리고 2BA라는 중소기업에서 빅데이터 기술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특별한 그런 유년 시절의 기억은 없는데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아주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자랐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면서 대도시로 옮겨왔고, 그냥 학생 시절에는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막 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을 그런 기회는 없었었고, 일단 수학, 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더 잘하는 그런 과목들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이과를 가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의대나 이런 쪽은 제 적성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KIT라는 학교가 사실은 알려지게 된 거는 제가 85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알려지게 됐었고, 85년도에 이제 86학번 일기를 뽑는 그런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을 다니고 있던 언니가 제가 이제 과학자나 이공계 쪽으로 진학을 희망하니, 서울대도 좋겠지만은 KIT라는 여기 대학도 좋을 것 같다. 나중에 이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나 언니 오빠들은 그래도 조금 더 선배들이 많고 또 전통이 있는 서울대를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지만,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인생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그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걸로만 다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가 이제 시험을 보러 왔을 때는 물론 다른 데서 시험을 보고 또 와서 이제 중간에 와서 보니 공사판에서 빨간 벽돌의 건물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인상 깊었었고, 여기가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그런 대학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고집을 부려서 제가 좀 의사결정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산학부를 선택했던 거는 사실 고등학교 때도 제가 이제 컴퓨터가 그때 이제 많이 발전을 하던 그런 시대였고, 그래서 컴퓨터라는 그런 클럽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전산학부, 사실 우리 학교가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무학년, 무학기제, 그리고 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입학 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경로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설계를 할 수도 있었는데, 전산학부 안에 있는 이제 경영과학과라는 과를 제가 전공으로 그렇게 하게 된 거는 굉장히 많은 흥미를 느꼈었어요. 그래서 경영과 과학의 접목이라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수학을 가르치셨던 구자경 교수님이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경영에 대한 부분과 과학에 대한 부분들이 접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시시때때로 해주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 경영과학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과를 선택을 하게 됐었고, 그렇게 이제 4년을 공부를 마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년 내내 학교는 공사판이었어요. 항상 공사 중이었고, 언더 컨스트럭션이었고, 사실은 이제 기숙사나 우리는 다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학생 수가 너무 작아서 이제 전체 기숙사 한 동을 쓰기가 너무나 부족한 그런 시대였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라는 거가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문이랄지 이런 쪽이랑 좀 거리가 멀었는데, 학교 측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요문화 행사랄지 이런 걸로 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유명한 뮤지컬이랄지 공연이랄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줘서 항상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고, 또 나름대로 1학년 때는 우리끼리 합창단 같은 거를 조직을 해가지고 합창 대회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납니다. 사실 대학 4학년 때 이제 공부를 계속 할까 취업을 할까 여러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취업을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을 했고, 취업을 결정했다고 해서 공부에 대한 미련이 다 없었다 이거는 아닌데,
그때 당시에 이제 취업을 하면서 취업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취업 생활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다가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석사든 박사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취업을 선택하게 됐고 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또 이론적으로 배경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IBM에 다니면서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전공으로 야간 대학 석사과정을 진학을 하게 됐고, 또 일을 하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어떤 기술들이 많이 나오면서 IT에 대해서 빅데이터랄지 IoT,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경영에 쓰이는지, 우리 의사결정에 어떻게 쓰이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기술의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또 있어서 박사과정은 지식 컨설팅을 전공을 해서 관련해서 그런 응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일회성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기관장으로 일을 하면서 또 최우수 기간을 2년 연속 최단 기간에 만들었던 거, 그리고 이렇게 아시아 퍼시픽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디지털 혁신의 리더상을 받은 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 그리고 그 도전을 했으면은 가끔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은 다시 또 그거를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깨닫고 다시 개선하고 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거를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도전의식 이런 것들이 아마 밑바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17년 2월에 기관장으로 취입을 할 때 신문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걸 보고 저도 화들짝 놀랐어요. 제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그런 국가 공무원을 헤드헌팅으로 뽑는 여성 1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성 1호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되짚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정부의 헤드헌팅이라는 그 제도가 약 3년 전부터 생겼더라고요. 사실 요소요소에 여성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휘가 되지 않고, 또 제가 1호가 될 때까지 그 3년 동안 그런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1호라는 것들이 사실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타이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이 기관장으로서의 일을 테이크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망설인 부분도 있었고, 사실은 이제 대전에 이제 있어서 주말 부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SK텔레콤의 본부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연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거,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도 떨어져 지내고 이런 부분들이 결정을 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그런 의사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의사결정을 한 거는 기관에서 내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게 사실 인사혁신처에서 여러 번 이제 권유가 많이 있었었고, 또 제가 사실은 카이스트 일기인데 4년 동안을 대학을 다니면서 정부에서부터 받은, 국가에서부터 받은 혜택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좀 갚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취임을 결심하게 됐었고, 취임을 하면서 이제 이 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고, 또 제가 여태까지 조직을 이끌었던 그런 리더십을 잘 발휘하면은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그 기관이 앞으로 한 3년, 4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그리는데 한 달 정도를 굉장히 몰입을 해서 시행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성과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민간기관은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야 되는 기관이고, 정부기관은 효과적으로 돈을 써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뭔가 일을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를 수가 있고, 또 각각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주어진 환경 하에서 그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거는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그 금융업에 이제 일을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사실 지금의 어떤 그 변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ICT 산업에서의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쪽이 금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금융업에서 이제 제의가 왔을 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금융업들이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해가는 과정을 가져가는지 또 내부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아서 신한은행의 사회이사로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 또 제가 이제 감사위원으로 또 일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금융권의 어떤 그 은행의 내부 통제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롭고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저희 카이스트 동기들을 그러니까 후배까지 포함해가지고 몇 명이서 모여서 여러 가지 ICT 발전에 대한 그런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제도 분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해외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저희가 좀 연구를 하고, 또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방향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의견을 보탤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보태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작업을 사실은 이 연구회 모임을 먼저 시작을 해서 10월부터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3월부터 또 금융권 신한은행의 이사로 또 합류를 하게 돼서 사실 금융권으로 이렇게 합류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 작업을 시작한 건 아닌데 이 부분이 좀 잘 맞아 떨어져서 또 신한은행 사회이사를 하고 이러는 과정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을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공계 출신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고 이러는데 깊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고위공무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이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이공계 인력들이 좀 진입을 해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인재들이 요소요소에 등용이 돼야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인재 양성에 대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인재들이 요소요소에 더 적절하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특히나 과학기술 인재가 그런 기회를 갖기를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뭐 유명한 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은 과정이고 그게 어느 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수한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약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한 게 더 도약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뭐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기간들이 30년, 40년 굉장히 긴 기간이겠지만 그 긴 기간 동안에 어느 한순간에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끝난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런 모든 것들을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내일을 산다면 굉장히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뚜렷한 목표는 없어요.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제가 하지 않았던 거,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거 그런 부분들을 도전하면서 또 성과를 내고 그 안에서 저도 성장하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카이스트는 사실은 제가 진짜 그 부모님의 그런 모든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처음으로 제가 의사결정을 해서 선택했던 온전히 제 의사결정을 위해서 갔던 제 대학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 카이스트 안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는 기술을 떼고서는 우리가 어떠한 산업도 더 발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과학기술인의 요람으로서 카이스트가 굉장히 지금도 물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더 많은 기업인들, 더 많은 벤처인들, 더 많은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그 정책가들 이런 분들이 나오기를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카이스트라는 그 자부심이라는 거가 우리 후배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카이스트인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카이스트인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시면서 어깨를 쫙 펴고
전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